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인공지능이 건설 현장을 설계하고 감독하는 시대. 과연 법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정말 획기적인 법안이 나왔는데요. 오늘 이걸 제대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AI가 설계한 초고층 빌딩. 과연 안전할까요? 한국에 새로 생긴 법이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AI의 판단,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정말 근본적인 문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한국에서 AI 기본법이라는 게 시행됐어요. 이게 특히 건설업계에는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왜냐하면 안전과 직결되니까요. 이제 기술을 어떻게 도입할지,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지 이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그냥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잖아요. 기술이 엄청나게 바뀌는 이 시점에 특히 회사를 이끄는 리더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현실적인 생존 가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새로운 법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이건 CEO라면 이제 무조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입니다. 바로 고위험 AI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AI 시스템을 뜻합니다. 건설 현장 생각해 보세요.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이미 쓰고 있거나 이거 도입해 볼까 하고 고민하는 많은 AI 기술들이 바로 이 고위험 딱지가 붙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AI가 알아서 구조 설계를 해준다거나 CCTV가 위험 상황을 착착 감지해주고 또 안면 인식으로 출입을 통제하죠. 작업자들 몸에 부착해서 생체 신호 보는 웨어러블 기기도 있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기술들 이미 현장에서 꽤 익숙하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 고위험 AI라는 새로운 규제 안으로 쏙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리더라면 이렇게 새롭고 복잡해진 위험들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AI가 실수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게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한번 보세요. 기존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었죠. 작업자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CAO가 직접 책임을 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AI 기본법이 추가되면서 AI 시스템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에 대한 책임까지 하나 더 얹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법에 따른 책임은 그대로 있으면서 내가 도입한 알고리즘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하는 말 그대로 이중의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법적 책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계약서를 뜯어 고쳐야 합니다. AI 기술을 제공하는 파트너 회사랑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를 아주 명확하게 해둬야 해요. 둘째, 설명 가능한 AI를 요구해야 합니다. AI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이유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킬 스위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뭔가 잘못됐다 싶으면 사람이 즉시 AI를 멈추거나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비상 제어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안전에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만약 우리 회사의 1급 기밀 설계도가 챗 GPT 같은 데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 법은 물리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이런 생성형 AI 시대의 엄청난 데이터 보안 문제까지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데이터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먼저 직원들이 도면이나 금융 모델 같은 민감한 데이터를 아무데나, 특히 외부 공용 AI에 올리지 못하도록 아주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CCTV 영상이나 생체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작업자들에게 법적으로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아예 우리 회사 기밀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 서비스 대신 우리만 쓰는 비공개 사내 AI를 구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디지털 설계도 같은 데이터를 그냥 파일이 아니라 은행 금고 속 현금 다루듯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위험을 막을까 하는 방어적인 측면을 봤는데요. 이제부터는 관점을 바꿔서 공격으로 한번 전환해 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규제 속에서 어떻게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한번 자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말 AI를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법도 알고 있어요. 그냥 기술만 덜렁 도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이걸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사람과 시스템, 즉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조직 차원에서 꼭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AI 리더를 임명해야 합니다. C레벨 임원이든 CIO 같은 전담팀이든 AI 전략과 규제 준수, 이 두 가지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해요. 둘째, 직원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AI가 내놓은 결과를 그냥 맹신하는 걸 자동화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AI를 어떻게 이해하고 윤리적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아무리 AI가 똑똑해도 최종 결정은 항상 사람이 전문가가 내리는 거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해야 합니다. 목표는 AI를 절대적인 권위가 아니라 인간을 돕는 아주 강력한 도구로 만드는 문화를 구축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법이 그냥 벌만 주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험 속에 잘 찾아보면 정부가 주는 인센티브라는 기회가 숨어 있다는 거죠. 어떤 인센티브가 있냐고요? 예를 들면 스마트 건설 기술에 투자하면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또 건설 AI 분야 연구 개발을 하면 정부 보조금도 신청할 수 있고요. 정부가 지원하는 시범 사업에 참여해서 남들보다 먼저 기술력을 확보하고 경쟁 우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현명한 리더에게는 이 법을 잘 지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신기술을 도입하는 비용을 줄여주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나의 강력한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CEO를 위한 AI 대응 매트릭스입니다. 복잡한 문제들을 4가지 영역으로 딱 나눴어요. 첫째, 규제 측면에서는 고위험 AI나 중대재해 같은 키워드를 기억하시고 안전과 관련된 모든 AI에 대해 신뢰성 보고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둘째, 법무 측면에서는 책임 소재와 계약서가 핵심이죠. 기술 파트너사와 맺은 계약서에 AI 책임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당장 재검토하셔야 하고요. 셋째, 보안입니다. 데이터 유출, 프라이버시가 문제죠. 현장에서 용상이나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는 절차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입니다. 이걸 기회로 삼아야죠. 생산성을 높이고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스마트 건설, R&D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신청하도록 팀에 지시해야 합니다. 이 표 하나면 지금 당장 뭘 해야 할지 명확해지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설업 다음은 과연 어떤 산업일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국이나 건설업계에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 AI 규제라는 거대한 파도가 전 세계 모든 핵심 산업의 판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에 대한 일종의 예고편이자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